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요즘 이 잡을 수만 있다면 잡고 싶고요. 또 멈출 수만 있다면 멈추게 하고 싶은 계절, 가을이 오늘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이 보기도 아까운 이 가을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네, 맞아요. 흘러가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텐데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쓴 단편 소설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좀 사무실에서 책을 좀 뭐 보나 싶더니 네. 좋은 책을 좀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톨스토이라면 저도 이제 영어를 전공해가지고 들어는 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세 가지 질문이라는 짧은 우화 같은 소설인데요. 한 왕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군요. 부와 명예, 권력, 돈까지 다 가진 그런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얻은 답이 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왕이 찾은 답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의미심장한 답이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저도 이 가을을 조금 알차게 즐기는 방법 이렇게 정의를 내려봐야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투데이 전북과 함께 좋은 소식을 알차게 전해드리는 걸로 정해봐야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오늘 전해드리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201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실제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춰 생활함으로써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치른 두 번의 모의평가에 나온 주제와 유형을 복습하고 연계 출제율이 70%인 EBS 교재를 다시 한번 훑어볼 것도 권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촌 관광마을 만들기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오늘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전라북도가 지난 10년간 농촌 관광마을 만들기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비슷한 사업들을 특색 없이 추진하고 단순 관광형 사업에 그치면서 매출이나 방문객 수도 적어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촌 관광 사업을 꼼꼼히 분석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5 정읍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정읍과 전주 중소기업 16곳이 참여한 가운데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400여 명의 구직자 가운데 90여 명이 현장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정읍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취업 박람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북에서 생산한 쇠고기의 홍콩 수출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홍콩 정부가 전북에서 생산한 쇠고기의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익산과 정읍, 부안 등지에 실사단을 보내 축산 가공업체와 한우 농가 등을 둘러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쇠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하면 판로도 중화권으로 넓어질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주최하는 2015 전북 진로 진학 박람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의 진로를 설계하고 다양한 학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10개 체험관을 마련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2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해봤고요. 네. 바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는데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드로이한 그 자동차 타고 저도 좀 과거로 보면 어떨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게 또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때로는요 과거의 시간을 좀 되새겨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아파도 기억해야 할 시간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군산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근대 역사 속으로 떠나봤다고 하는데요. 100년 전 군산으로 떠난 시간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근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군산. 1930년, 100여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930년대 근대 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세 번째 이루어지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대에서 펼쳐진 군산 시간여행 축제. 학생과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건데요.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천인의 근대복장 행진도 그 가운데 하나. 독립군 일본 순사에 1380년 진포대첩의 승리를 이끈 최무선 장군까지 복장을 입는 것만으로 시대를 넘나드는 기분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 역시 직접 일제강점기 의상을 입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나도 독립군, 일본군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잠시나마 느껴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게 약간 좀 신기해요. 항일운동의 중심지기도 한 군산 구암동. 1919년 3월 5일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퍼포먼스로 재구성해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출연진과 관람객 모두 뜨거웠던 역사의 현장을 느껴봅니다. 저희가 안 살았던 시대의 옷을 입고 소품을 사용해서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우선 예전의 느낌을 저희가 받아서 춤을 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지금 이 행사를 통해서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교통수단도 1930년대 그대로. 과거의 시간을 달리는 타임머신도 있는데요. 숨어있는 군산 문화유산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거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알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짓고 살았던 집들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야. 그래서 지금도 원도심 주변에 일제 수탈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요. 지붕 끝에 처마라고 하지. 처마가 2개씩 있어 보면은. 지붕 끝 처마 밑으로 처마가 하나 또 있지. 이게 이중 처마 혹은 겹처마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짓고 사는 집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야. 자,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멀게만 느껴졌던 역사가 눈앞에 살아있는 교과서를 보는 아이들입니다. 인력거 처음 타보는데 정말 재밌었고 10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때 그 시절의 오락거리도 느껴볼 시간. 1925년 창단 이후 7, 80년대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동춘 서커스가 추억의 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공중 동작과 고개가 눈을 사로잡는데요. 한국 전통 고개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무대에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역사로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독립군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봤던 2015 군산 시간여행 축제. 올 가을에는 흘러간 군산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 곳곳마다 정말 축제가 한창인데요. 군산 시간여행 축제는 정말 많은 세대가 참여해서 또 의미 있는 축제를 보냈다고 하니까 저도 참 뿌듯해지는데 관광객도 참 많이 왔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축제 기간인 주말에는 비도 많이 내렸는데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모였고요. 또 어린이 독립군 체험, 또 광복 70주년 퍼레이드 등 많은 분들이 좀 호응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축제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요. 의미 있는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역사를 기억하면서 애국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 소식 잘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타임머신을 네. 탈 수는 없지만요. 아마 사랑도 여행도 일도 이걸 보는 순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화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주 와서 제가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아시아 또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좋은 영화를 발굴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요. 성년을 맞아서 지난 1일에 개막해서 10일에 그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을 달린다에서는 영화제 주 무대였던 부산 해운대 소식을 가득 담아왔는데요. 영화의 감동에 있는 부산 해운대로 지금 가보시죠. 영화가 있고 영화의 감동이 숨쉬는 부산 해운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부산을 대표하는 휴가 1번지 부산 해운대. 매년 10월이면 영화제를 찾는 영화인들로 해운대는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관객 여러분들께 첫 번째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해운대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함께 둘러보면 좋은 영화의 명소가 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해안도로에 들어선 영화의 거리인데요. 와, 이곳이 바로 해운대 영화의 거리입니다. 이야, 이렇게 영화 액션! 낯익은 풍경과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또 하나 반겨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배우들입니다. 조승우, 이범수, 류승범, 또 강재규 감독님과 와, 여기 지금 유일한 여배우 누군지 아세요? 짠짠! 저와 성크기가 같은 김혜수입니다. 핸드프린팅된 영화인만 12명. 배우들의 손길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봅니다. 여기서는 영화 배우들도 반한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무료로 볼 수 있는 망원경까지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정말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영화 촬영지로 인기가 좋은 광안대교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 저 멀리 오륙도도 한껏 담아봅니다. 광장을 떠나 이번에는 영화의 거리 해안도로를 걸어볼까요? 영화 제목들 보니까 예전에 봤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요. 전우치. 영화 포스터와 명장면, 촬영 현장 그림이 해안도로 벽면을 가득 채웠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영화 촬영장의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 바닷길을 따라 계속해서 걷다 보면 해수욕장의 끝자락 미포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자, 이곳으로 가면 해운대 영화 촬영지였던 미포. 누운 소의 꼬리 부분에 있어 이름 지어진 미포. 어촌마을답게 작은 어선들이 항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옛날 어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운치 있는 장소입니다. 평온한 분위기에 금세 젖어드는데요. 이곳이 또 옛날 그 영화 해운대 촬영지였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잠깐 영화의 한 장면 보고 가실까요? 마누라 얘기만 하면 꼭 이거 흥분한대. 야 막말로. 너만 아까 그만하고. 야 샤판 새끼. 와 이러노? 남의 장사하는 집에서. 남의 해변가다가 극중 배우들이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해운대 미포였는데요. 여기에 서서 이 경치를 바라보며 화려함과 소박함을 함께 동시에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좀 특별한 경치 때문에 영화에도 좀 자주 등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독특한데요. 잠시 발길을 멈추고 풍경을 감상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영화 해운대가 촬영됐던 곳인 만큼 특별한 영화 촬영지가 있습니다.
와, 여기 이 횟집이 영화가 해운대 설경구집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 설경구집이 이렇게 좋았나요? 아, 이제 예전에 하고 다르게 좀 네. 수리를 좀 해서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오, 오늘의 회는 어떤 회인가요? 요거 자연산 광어입니다. 자연산 네, 예. 광어. 네. 들으셨죠? 역시 미포에 오니까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냥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리비, 소라, 문어, 낙지, 전복까지 거기에 싱싱한 자연산 광어까지 아주 잘 먹겠습니다. 자, 아주 살이 그냥 도톰한데요. 고추냉이 간장에다 콕! 특유의 향과 맛이 식욕을 돋궈주는데요. 엄청 큰 가리비. 씹으면 씹을수록 깊어지는 바다의 향기. 거기다 영화 촬영지의 감동이 더해져 회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셔서 영화 마음껏 보시고요. 그리고 꼭 맛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회입니다. 회. 싱싱한 회. 영화의 감동을 완성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수영 요트만 경기장. 이곳 한쪽에 위치한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인데요. 부산에서 촬영되는 영화라면 한 번은 거치게 되는 장소입니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곳에선 1년에 10편에서 12편, 지금까지 약 14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좀 이렇게 스튜디오 한번 둘러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됐습니다.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견학이 가능한데요. 단 스튜디오 안에 영화 촬영이 진행되면 견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이 있는 날엔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데요. 인내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세상 밖으로 빛을 보게 되는 영화. 그 영화의 감동은 스튜디오 촬영이 끝난 후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과 인연이 깊은 영화인을 만나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바로 임권택 감독의 박물관인데요. 이제 저희 박물관은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처음 공간 이제 감독님이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셨나 아. 첫 데뷔 영화부터 해서 이제 연도별 순서로 이렇게 저희가 네. 구성을 해놨거든요. 와, 지금 여기만 봐도 영화 그 세트장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난 2013년 문을 연 박물관은 임권택 감독이 기증한 자료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수집한 천여 점의 자료가 전시돼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18살이던 임권택 감독이 고향을 떠나 가출했던 곳이 부산이고 부산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연이 돼 이곳에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 임권택 감독은 52년 동안 무려 103편의 영화를 선보였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영화계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첫 영화. 네네. 와, 이게 그 전투 장면 촬영 현장 네, 사진이 촬영 현장의 있는데요. 스틸 사진입니다. 와, 이거 정말 62년도면은 정말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네. 와, 이런 영화를 제작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와, 전쟁 영화. 28살이라는 나이에 네. 데뷔하셨으니까 28살에. 네, 매우 이른 나이시면서 그리고 또 흥행을 했고요.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자면 1920년대 항일 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두만강아 잘 있거라. 이 영화를 시작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임권택 감독의 작품들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임권택 감독의 활약 기대해봐도 좋겠죠? 임권택 감독을 좋아하는 영화 팬들이라면 꼭 한번 둘러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이곳 부산을 왜 영화의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화의 감동과 생생함이 그대로 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 해운대에서 영화를 더욱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영화제가 주는 유쾌한 즐거움과 영화 명소의 재미가 더해진 부산 해운대.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까지 선물한 해운대에서 영화의 감동을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탄생한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부터 또 거장 임권택 감독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박물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해운대 영화의 거리까지 정말 영화제의 열기가 그대로 해운대에 녹아있네요. 네, 지금 영화제는 끝났지만 부산 해운대는 영화제뿐만 아니라 영화인들의 명소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언제든 방문하셔도 그 축제 열기를 고스란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멀리 부산 해운대에서 전해온 전국을 달린다 소식 잘 봤고요. 이어지는 이 순서는 길에서 만나다 시간입니다. 매 계절 되면 제철 음식 먹고요. 좋은 데 다니신 우리 정현우 리포터가 이번에 또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 길에서 만나다 오늘은 가을의 꽃향기를 따라서 걸어볼 텐데요. 우리 지역 정읍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불어오는 바람, 내리쬐는 햇빛, 눈길 닿는 풍경. 이제 정말 가을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금이 딱 예쁠 시기, 가을과 마주해봅니다. 엷은 햇살빛으로 바래져가는 숲길. 그 가운데로 하얀 가을꽃 구절초가 활짝 피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가을에 만날 수 있는 꽃길을 걸어보려고요. 정읍 옥정호 주변에서 펼쳐지는 구절초 축제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펼쳐지는 옥정호 주변의 꽃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구절초는 국화과의 가을 야생화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언제 서로 약속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손잡고 피어나는 꽃이죠. 보통 이 축제 현장 하면요,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곳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 가을바람에 타고 실려오는 이 향기 때문에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평온해지고 또 가라앉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구절초가 만개하기 시작하면 정읍에선 구절초 축제를 여는데요. 한 번 다녀간 사람은 그 풍경을 잊지 못해 다시 찾곤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는데요. 뭔가 꿈속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죠.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좋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이 축제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전국 축제가 됐고요.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여기 와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 오신 분들은 그 향기를 잊지 못해서 올해 또 찾아오실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여기 계속 오는데요. 올 때마다 해년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가을을 기다리고 또 찾아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읍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에선 굳이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10월 말까지 활짝 핀 구절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내리쬐니까요. 구절초가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죠? 진짜 구절초가 빛나잖아요. 진짜 하얀 눈꽃송이처럼 너무 예쁘잖아요. 기분도 좀 좋아지고요. 그럼요. 향도 더 진하고요. 근데 제가 걷고 있자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구절초는 어떤 꽃이에요? 구절초는 옛날부터 엄마들이 선조들이 많이 쓰던 꽃이에요. 이게 약용이 되는 꽃인데 9월 9일이 되면 9마디가 돼요. 그래서 그 9마디 끝에 딱 한 송이만 펴요. 두 송이도 아니고 한 송이만 펴서 이게 약이 되는 꽃이라 해서 엄마들이 딸이 시집 가면 9월 9일에 꺾어서 말려놨다가 이걸 달여서 약으로 했던 그런 꽃이에요. 엄마의 마음까지 담겨 더 고운 구절초. 제가 사실 오늘 이 카메라를 준비해 왔거든요. 잠깐 보고 가긴 너무 아쉬운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좀 찍어가려고요. 다른 작가들처럼. 내년에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모델이 예쁘니까 찍는 대로 작품이에요. 어쩜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오늘의 햇살, 오늘의 바람, 또 오늘의 기분까지 담아보고요. 이번에 만나볼 가을꽃, 하늘하늘 코스모스입니다. 순백의 구절초가 가을 정취를 물씬 전해줬다면요.
구절초 동산 주변으로는 이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쭉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완연한 가을이구나 느끼게 해주네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녹달한 하늘도 또 금빛으로 물든 논도 모두 입모아 가을이라고 말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의 정읍을 찾으면요 꼭 들렀다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내장산인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단풍 명소를 손꼽자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정읍 내장산. 그런데요. 뭐지? 지금은 깊어가는 가을이고 여기 내장산인데요. 제가 상상한 그곳이 아닌데.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굉장히 붉은 내장산을 기대하고 왔는데 온통 그냥 초록 물결이에요. 네, 좀 아쉬우시죠? 내장산의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기간은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입니다. 제가 좀 서둘렀나 봐요. 네, 조금. 그런데 이 내장산 단풍 하면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는 이유도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중에 단풍나무 종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무려 11종류가 살고 있는데요. 그 단풍나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색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데 어우러져서 참 아름답게 물든다라고 해서 내장산이 단풍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비록 단풍은 물들지 않았지만 내장산은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볼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는 거 저거 케이블카죠? 네, 내장산의 9봉우리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입니다. 그럼 우리도 저거 한번 타보면 안 될까요? 네, 그럼 가시보시죠. 네. 드디어 이제 가나 봐요. 왠지 막 뭐랄까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설렘? 이거 타고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두 발로 오르는 대신 케이블카를 타니까 산 아래 풍경이 한눈에 담기더라고요. 발밑으로 보이는 내장산의 모습이요. 녹색 캔버스 위에 그 물감을 빨간색 물감 또 노란색 물감 이렇게 하나씩 흩뿌려 놓은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했나 봐요. 네,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이네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30분 정도만 더 걸으면 내장산 9봉우리를 모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제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지만요. 뭔가 이렇게 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네, 내장산은요 이제 9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앞에 보이시는 봉우리가 바로 장군봉이에요. 예전에 희묵대사가 활약을 했다고 해서 장군봉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제 거꾸로 누워서 보면은 마치 농기구 썰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설해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다양한 봉우리들을 포함한 총 9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참 포근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9개의 봉우리 산자락엔 포근히 안긴 사찰도 한 채 있는데요. 이렇게 며칠 후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내장산인데요. 안타깝게도 저버린 꽃도 있답니다. 저버린 꽃이라고 하니까 뭔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1300년 전 영은사란 이름으로 창건됐었던 내장사. 이 내장사 대웅전이 안타깝게 져버린 꽃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그라져 버린 꽃입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왜 이게 사그라져 버린 꽃이에요? 네, 이 건물이 뭐 얼마나 돼 보이나요? 글쎄요, 아주 보존이 잘 된 것 같긴 한데. 네, 이 건물이요 복원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3개월이요? 네. 이 대웅전은요 예전 2012년도 10월 31일 날 불에 타버린 그런 아픔이 있는 대웅전입니다. 건물입니다. 네. 전국의 유명 사찰에 가보면 대부분 나무 기둥을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내장사에는 돌기둥이 있었어요. 이 돌기둥 같은 경우는 전쟁 때 소실된 대웅전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마땅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을까라고 알아보던 중에 정읍시 이반면에 위치한 부천교 보화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돌기둥을 이제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2년도에 다시 또 화재로 건물이 전소가 되는 과정에서 돌기둥도 사라져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다니까 더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깝네요.
활짝 핀 가을꽃부터 안타깝게 사그라진 꽃까지 그야말로 꽃천지인 정읍의 가을. 이제는 정읍 시내로 발길을 옮겼어요. 이번엔 입안에 꽃이 필 차례네요. 무슨 음식으로 꽃 피울 거냐고요? 육고기 중의 꽃, 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 들어서자마자 이 고소한 향이 먼저 저를 반겨주네요. 예. 제가 이 정읍에 간다니까 사람들이 꼭 한우 맛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맛을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마디 말보다는 맛을 한번 보는 게 낫겠죠? 드셔보셔야죠. 예. 저는 고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네. 사람들이 이 정읍의 한우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듯이 소도 개체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는데요. 정읍에서는 특징적으로 먹거리에서부터 차별이 진행이 됩니다. 정읍 지역은 그 호남평야라고 하는 아주 넓은 들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평야에서 나온 그 국내산 조사료로 한 6개월 동안 숙성 발효시킨 그런 그 고급 조사료를 기본적으로 사료를 급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료를 먹은 소가 건강한 한우로 태어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축 후에도 한 2주일 정도 숙성이 되면 고기가 가지고 있는 숙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것도 만들어지고 또 있었던 물질도 화학적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노신산, 아미노산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입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드셔보시죠, 직접. 남다른 사료뿐만 아니라 15년 이어온 육종 개발까지 더해져 더욱 맛이 뛰어난 정읍 한우. 불판 위에서 살짝만 굽고 나면 그 맛이 공개됩니다. 지글지글 소리 좀 보세요. 저 지금 다 익은 것 같아요. 지금 맛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거의 익어 가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된 것 같은데 더 기다려요? 한번 드셔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소금만 살짝 찍어. 진짜 신기한 게 이게 한 번 더 씹을 때마다 육즙이 톡톡 터져요. 이런 느낌 처음인데요? 뭐라고 맛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랄까 풍미 딱 그 한 단어로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정읍에 와서요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선물을 모두 다 만난 것 같아요. 예, 정읍은 그 가을 단풍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사계절 관광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채색화로 수놓은 주변의 경관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힐링할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웅장함을 선사할 수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소중한 사람들이랑 정읍의 사계 보러 다시 한번 꼭 찾아야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을 담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올망졸망 곰살 긋고 진한 향기는 없지만 뭉근하고 은은한 정읍의 꽃길 위에서 제 발걸음도 피워봅니다. 네, 저는 꽃하면 봄꽃이 가장 예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화면 보니까 가을꽃의 정취도 정말 아름다운데 특히 그 하얀 구절초하고 알록달록한 그 코스모스길 꼭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현우 리포터가 조금 일찍 찾아가긴 했지만 이 정읍 내장산의 단풍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한층 더 붉게 물든다고 하니까요. 이 단풍놀이 좀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네. 이번 주말부터 한번 발걸음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코스모스 구절초 이 시기 지나기 전에 또 네. 찾아주셔야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보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게 내장사의 대웅전이 돌기둥으로 세워졌었는데 지금 요즘은 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예, 맞습니다. 이 내장사 대웅전은 산불로 인해서 유실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이제 이 단풍놀이 가시는 분들 산불은 특별히 더 조심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정현우 리포터가 들려주는 길에서 만나다 오늘 정읍 꽃길 잘 봤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욱 훈훈하고 즐거운 소식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저녁 뭐예요에서는요.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추억의 간식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톡톡 튀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화제에서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팔팔한 청춘을 유지하는 부부 한옥마을 포도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좀 차갑고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감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